문 총장이 네. 취임하면서 내린 첫 지시가 직속부대 총장의 직속부대 대검찰청 범정기획관실 예. 범죄정보기획관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친위대를 할 수 있고요. 친위대. 대검 검찰총장의 친위대 예전 같으면 중수부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중수부는 수사권이 있는데 예. 수사는 하지 않지만 정보를 취합하고 전국의 네. 검사들이 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총집합 보고받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직책인데 여기에 그리고 거기서 예. 청와대 민정과 연결이 돼 민정에게 있죠. 정보를 넘기죠. 제공하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범정의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예. 범정에 우병우 사단의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내리 꽂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하. 그 이쪽을 조금 쏟아내기를 하기 위해서 예. 해체 지시를 정적 개편을 해체라고 어허. 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바꾸는 걸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게 어쩌면 이 검찰 개혁의 최초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인적 개편을 해야지만 나중에 물적이라는 조직 개편이 가능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지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분석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명과 함께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대검 범정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 명은 이달 말까지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과 대외활동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는 등 리빌딩 후 수사관 선발 등 절차를 거쳐 범정기획관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해 진행된 우병우 사단 속가내기의 차원에서 범정기획관실의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병우 지시로 청와대에서 발견된 그 캐비넷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작성자가 나타났어요. 예, 드디어 내부 고발자입니다. 처음으로 우병우하고 직접 연관 관계를 인정한. 그래서 검찰이 그 문건 직접 작성한 사람이 내가 이거를 우병우 수석 지시로 작성했다고 진술까지 해서 그걸 재판장에서 들이밀었는데 우병우는 모릅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런 식으로 모릅니다 해버리면 그동안 그나마 정말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말 1%도 안 된 그 의심에 대한 확실한 뿌리를 박아주는 거예요. 이 새끼 처음부터 다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인 거지. 지금 이 캐비닛 문건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증거들이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병우는 모른다, 자기는 모르는 거라고 발뺌을 하는 게 정상이죠. 자기가 피의자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거니까 뭐 재판이 필요 없으니까 발뺌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연결된 게 최순실도 연결이 되고요, 박근혜도 연결이 되고 이재용도 연결이 되고 한뭉터기로 연결이 돼요 재판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자료를 재판에 증거로 다 계속 신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법리적인 부분 안에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그동안의 상황이나 증거를 100% 무시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연결 관계를 끊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우병우는 박근혜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재용은 박근혜한테 협박받아서 준 돈이지 내가 준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 박근혜가 돈을 받고 우병우에게 일을 시켜서 재용이를 도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야. 뇌물죄를 연결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가성이 없는 거잖아. 나는 그냥 전혀 상관없는 딸 소개시켜 딸한테 그 말 사준 거 거기다 돈 준 것 뿐이지 사실 뭐 박근혜한테 준 게 있어, 또 박근혜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캐비넷 문건과 함께 이번에 이제 행정관의 어떤 증언이 보태지게 되면서 시기적으로 봐서 2015년 6월 달에 아버지가 넘어가고 이제 거의 못 돌아올 상태가 되자마자 바로 쪼르르 청와대를 찾아가서 박근혜한테 딸랑이를 붙어가지고 앞으로 승계를 하기 위한 작업들에 지원을 해주세요. 대표적으로 재경부라든지 공정위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병합 작업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다. 그래서 지금의 병합이 불법적으로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원천고리, 그동안 절대 안 받아질 줄 알았던, 안 밝혀질 줄 알았던 우병우와 박근혜의 지시상의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돈 받고 해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넷이는 이제 나란히 이제 장기 투숙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쪽과 우병우 쪽의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딜레이 시키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어떤 증거로 채택됐던 것들 다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법원에다가 재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재판사가 물어봐요. 검찰이 제출한 이것들 공소장 이런 내용들이 맞냐 물어봐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증거가 나왔잖아요. 우병우 입장에서는 일단 우병우 수석이 지시해서 만든 문건이라고 만든 작성자가 이야기를 했어. 지가 청문회에 뭐네 해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증거들은 쌓이고 있는 거고 정황상으로도 증언도 나왔고 그러면 우병우는 제가 보기에 구속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털어놓은 행정관이 25일 날 열리는 이재용의 그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고 우병우가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아마도 대통령이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병우는 사실 이 증거가 나오고 증인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 다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이제. 이제는 할 말 없죠. 예. 더군다나 이 삼성 관련한 물건을 그 당시 그 행정관으로 밝혀진 이 사람이 현직 검사였대요. 예, 검사 맞습니다. 법원에서 빼온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청와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검찰 조직들을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영했으며 그런 조직들이 우병우 안에 사단으로서 아직도 남아서 우병우를 비호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조은천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 10명 이상의 요직 안에 아직 우병우의 뿌리가 남아있다라는 주장이 점점 더 사실화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캐내야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의가 구현된다는 거죠 이제. 캐토톱이야? 머리 어떻게 해야 돼? 뿌리부터 캐내야 돼. 이씨. 이것들은 파스를 붙여서는 안 기어나와. 그 우병우하고 지금 구속 못 시켰던 게 정유라인데 정유라는 구속이 안 된 게 어쩌면 다행이에요. 어쩌면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정유라의 최근에 그 행적은 사실 장시호의 버금갈 만한 증언을 함으로써 박근혜가 정말 애매모호해지게 된 측면이 있고 우병우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가장 비겁한 놈. 사실은 우병우가 정말로 장세동 같은 인물이었다면 자기가 짊어지고 갔으면 돼.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배짱도 없어요. 내가 국정농단의 주역이다. 그리고 자기 주군을 지키면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영웅되는 거지. 근데 원래 우병우는 출신이 주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장모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용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밖에 갈 수 없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유라 학생은 이제 서로 언니와 일종의 오해가 쌓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왜 이래? 내가 그 증거를 찾았어. 이게 분명히 이 엄마가 한국 들어오면 방에 돈을 많이 싸놨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 양육비로 써라 그래갖고 메시지를 줬다 그러거든. 들어왔는데 그 돈이 없는 거야. 삼성동 임원의 집은 이사 가버렸고 벽은 다 털어버렸고 아마 그 안에 있던 금 붙이고 현찰 더미들이 다 없어진 거야. 이걸 누가 집어갔지? 의심하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밖에 나와 있는 사람 한 명뿐이잖아. 장시호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삐진 거지. 엄마가 옛날 돈을 늘 용돈을 후하게 안 줬는데 들어와 그래갖고 할 수 없어서 들어왔는데 아이씨 애 분유사먹일 돈도 없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엄마를 압박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청 하십니다. 지금 이 증인이 나온 이 상황에서 박근혜는 과연 민정수석실을 어떤 역할을 맡겼었을 것인가라는 그런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은 이렇게 나오네요. 박근혜는 민정수석실을 자기 개인의 로펌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렇죠. 것들이 많고 한데 굉장히 고급 비싼 변호사를 써야 되는 일들이지. 예,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민정수석실에 이거를 오더를 줬을 것이다. 분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침을 만들고 각 실무부서에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군형을 얘네들이 미리 만들어갖고 삼성한테 제시해 준 거야. 그렇지. 근데 이런 지점도 봐야죠. 그 민정수석실이 뭐 법률적인 부분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편법이 가능하냐 이런 연구도 있었겠지만 민정수석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어디든 약간 좀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국정원 역할 같은 거를 좀 한 데다가 나중에 경제수석인 안종범한테 그거를 실행시키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거는 다 나왔잖아요. 뭐 삼성 승계 이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 250억은 너무 싼 것 같아. 염가야, 염가. 뭔가 또 있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내가 보기에는 정치했던 애들 아니고 장사꾼들이니까. 이 정도면 티라노사우루스를 사줘도 아깝지가 않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 자료를 재판에 증거로 다 계속 신청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 법리적인 부분 안에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그동안의 상황이나 증거를 100% 무시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연결 관계를 끊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우병우는 박근혜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재용은 박근혜한테 협박받아서 준 돈이지 내가 준 돈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 박근혜가 돈을 받고 우병우에게 일을 시켜서 재용이를 도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야. 뇌물죄를 연결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가성이 해져 있습니다. 아하.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내리 꽂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쪽을 조금 솎아내기를 하기 위해서 예. 해체 지시를 정적 개편을 해체라고 어허. 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바꾸는 걸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게 어쩌면 이 검찰 개혁의 최초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인적 개편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물적이라는 조직 개편이 가능하거든요. 어허. 저는 의미 있는 지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분석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명과 함께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대검 범정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 명은 이달 말까지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검 관계 문 총장이 네. 취임하면서 내린 첫 지시가 직속부대 총장의 직속부대 대검찰청 범정기획관실, 예. 범죄정보기획관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친위대를 할 수 있고요. 친위대. 대검 검찰총장의 친위대 예전 같으면 중수부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중수부는 수사권이 있는데 예. 수사는 하지 않지만 정보를 취합하고 전국의 네. 검사들이 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총집합. 보고받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직책인데 여기에 그리고 거기서 예. 청와대 민정과 연결이 돼 민정에게 있죠. 정보를 넘기죠. 제공하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범정의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예. 범정에 우병우 사단의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없는 일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런 식으로 모릅니다 해버리면 그동안 그나마 정말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말 1%도 안 된 그 의심에 대한 확실한 뿌리를 박아주는 거예요. 이 새끼 처음부터 다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인 거지. 지금 이 케빈 문건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증거들이 튀어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게 우병우는 모른다, 자기는 모르는 거라고 발뺌을 하는 게 정상이죠. 자기가 피의자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거니까 뭐 재판이 필요 없으니까 발뺌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연결된 게 최순실도 연결이 되고요, 박근혜도 연결이 되고 이재용도 연결이 되고 한뭉텅이로 연결이 돼요 재판에. 그래서 기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과 대외활동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는 등 리빌딩 후 수사관 선발 등 절차를 거쳐 범정기획관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해 진행된 우병우 사단 속가내기의 차원에서 범정기획관실의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병우 지시로 청와대에서 발견된 그 캐비넷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작성자가 나타났어요. 예, 드디어 내부 고발자입니다. 처음으로 우병우하고 직접 연관 관계를 인정한. 그래서 검찰이 그 문건 직접 작성한 사람이 내가 이거를 우병우 수석 지시로 작성했다고 진술까지 해서 그걸 재판장에서 들이밀었는데 우병우는 모릅니다. 나랑 상관없.